여기 보시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깔려 있는 거죠, 또 여기서. 그리고 명운을 걸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년 만에 열세의 길을 잃은 여당. 전략 없이 막말, 네거티브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경쟁 후보,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요새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후보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만 기대 선거 4연승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계를 드러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좀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다루는 핵심은 5년 만에 열세로 길을 잃었다. 그래서 전략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만 그동안 의지한 거 아니냐. 그 결과 4승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있다. 한계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입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이 기사의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사 분석에 동의하고요. 또 예.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주류가 예. 과거의 친박들과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 어.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지난 총선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왔었는데 예. 과거의 친박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서 예. 본인들끼리만 똘똘 뭉치느라 중도와 무당층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민심에서 어긋나는 정치를 계속하다가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20대 총선부터 본격적인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이 재임 기간 내내 높았다 보니 예. 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 친문이라고 불리는 이 지지층끼리 결집을 거듭하면서 덩치를 키웠는데 정작 이제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은 중도층, 무당층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이 사과를 해도 이미 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이 제대로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자성이 빠져 있다는 점. 예. 지금 사과를 하지만 과연 대부분 친문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주당 내 주류 의원들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잘못했던 겁니다. 실수했던 겁니다라고 국민들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저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이 실패했던 이유가 알맹이가 없던 읍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읍소였는데 예. 이번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나 반성 역시 알맹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비판과 자성이 제대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자꾸 또 네거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오세훈 후보와 부산의 박형준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과 예.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때도 정동영 후보 측에서는 BBK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 예. 전부 선거 내내 결국 이명박 후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죠. 그 어떤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한 온통 지금 야권 후보 이야기밖에 없는 게 뼈아픈 예.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는 예. 보통은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하는 네거티브가 예. 상당히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이 선거의 성격이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의 자질을 보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선거를 보고 있는데 예. 자꾸 후보의 개별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불리한 판도를 바꾸는 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없다라는 이 기사에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네. 뭐 이런 기사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여당 내 일각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공개되는 뭐 언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개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상당한 표차로 지금 여야 후보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상당히 따라잡고 있다. 실제 자체 조사를 해보면 지금 알려진 여론조사가 다르다.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런 자체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여론조사가 이기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 따라잡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되 이렇게 큰 격차는 아니다. 좁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좁혀지는 추세다라는 거지. 현재 우리가 이기고 있다. 뭐 여당이 이긴다. 뭐 이런 예측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저렇게 겸손 모드로 가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어 보이는 거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라는 그 고양이 방울론이 지금 있는 건데 예. 그런 목소리가 작지만 꾸준히 있어 왔죠. 그 목소리들을 내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게 예. 그 일단 문팬들이 이 당을 거의 석권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죠. 근데 우리 김종민 의원은 목소리 좀 냈잖아요. 포스터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근데 그건 예. 김종민 의원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은 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감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종민 의원은 원래는 안희정 쪽에 가까운 분인데 예. 과도하게 친문 쪽에 경도가 돼 있었던 굉장히 사람이었어요. 강한 발언을 좀 많이 하셨죠. 네, 과거에. 그래서 그게 지금 누적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최고위원을 또 하면서 예. 계속 냈기 때문에 저 멘트에 대해서 말은 맞은데 동감과 동조를 할 사람이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약간 비판적 시각이 많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많다기보다는 예. 꾸준히 있었죠. 그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목소리는 있었고 잘못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오만방자한 모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꾸준히 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 고해성사 뭐 이런 네. 표현이 이제 언론에 붙었는데 이런 고해성사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 당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동의하는 분이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다른 분이 했어야죠. 다른 분이 했어야 된다, 이 고해성사를. 그 사이에 말을 안 했거나 그 사이에 목소리를 그런 비슷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 해서 그것을 이렇게 퍼졌으면은 잔잔한 반응이 있었을 텐데 예. 그쪽이 아니었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물론 김종민 의원 본인의 마음이야 저 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예. 본인부터 저 첫 번째부터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랬으면은 좀 반응이 동조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아까 이기재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낯설다. 이런 네. 모습이 좀 낯설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